저는 65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고 저희 부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죠. 아들 내외는 맞벌이 부부예요. 둘 다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 손주는 5살, 작은 손주는 3살이었어요.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비용 부담도 있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저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님,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린이집 보내려니까 2명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여운 손주들인데 제가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나흘을 며느리네 집에서 보내게 됐어요. 아침 9시에 며느리네 집에 도착하면 이미 부부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애들 아침은 먹였는데 간식이랑 점심 챙겨주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어요. 감사하단 인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들과 하루를 보냈죠. 기저귀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먹이고 간식 챙기고 낮잠 재우고 놀아주고 오후가 되면 날씨가 좋을 땐 근처 공원까지 데리고 나갔어요. 아이 둘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손주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런 건 잊혀졌죠. 저녁 6시가 되면 며느리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애들 잘 놀았죠? 그게 며느리가 하는 인사의 전부였습니다. 감사하단 말은 처음 일주일 정도만 들었고 그 이후론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어느 날은 제가 손주들한테 초콜릿 과자를 간식으로 줬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들한테 단 거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충치 생겨요.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투였죠. 저는 그저 알았어. 다음부턴 조심할게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큰 손주가 공원에서 놀다가 바지에 흙이 묻었어요. 아이가 놀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녁에 그걸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빨래가 늘었네. 어머님, 애들 놀 때 좀 조심히 봐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미안하단 말만 했죠. 일주일에 나흘, 하루에 9시간씩이면 한 달에 144시간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지만 저는 당연히 무보수로 손주들을 돌봤어요. 밥도 제가 직접 해서 먹였고 간식도 제 돈으로 사다 줬습니다. 며느리 부부는 그 덕분에 어린이집비를 아낄 수 있었고 둘 다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감사하단 말은 정말 듣기 힘들었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는 시댁에 와서도 핸드폰만 보고 설거지나 청소를 도와준 적이 거의 없었죠. 저 피곤해서요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겠거니 생각하며 참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년이 넘게 손주 돌봄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점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제가 손주를 봐주는 게 마치 제 의무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님, 저희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어떡해요? 그럼 제가 결근해야 하는데. 결국 저는 몸이 안 좋은데도 손주들을 봐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며느리가 고맙단 말 한 번을 안 해. 남편은 그래도 손주들이 예쁘잖아. 조금만 참아라고만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손주들은 정말 사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당연하게 변해갔어요. 어느 날은 제가 손주한테 새 옷을 사줬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애들 옷은 저희가 살 테니까 괜한 돈 쓰지 마세요라고 했죠. 고맙단 말은 없었어요. 그저 필요 없단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죠. 제 노력과 시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김장철이 다가왔죠. 저는 매년 김장을 직접 담갔는데 올해는 유독 몸이 안 좋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서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전화기를 들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며느리한테 뭘 부탁하는 게 왠지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번 김장은 정말 혼자서는 무리였죠. 여보세요, 며느리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뚝뚝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3시간 정도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김장을 좀 도와줬으면 해서.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죠. 에이, 어머님. 주말에는 쉬어야죠. 저도 평일에 일하느라 힘들다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일주일에 나흘씩 손주를 봐주는 저한테 토요일 오전 딱 3시간만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 부탁인가 싶었죠. 그래도 며느리야, 3시간만. 오전에만 잠깐 와서 배추 절이는 거랑 양념 버무리는 거 좀 도와주면 되는데. 제 목소리엔 애원하는 투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어머님, 김장은 어머니 집 김치잖아요. 저희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희 집 김치도 함께 담그려고 하는 건데 매년 담가서 너희한테도 나눠줬잖아. 며느리가 말을 끊었어요. 저희 김치는 저희가 사 먹을게요. 요즘 마트 김치도 맛있던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2년 넘게 정성껏 담가서 나눠준 김치를 그렇게 쉽게 거절하다니. 그럼 3시간 말고 1~2시간만이라도 좀 안 될까? 제가 재차 부탁하려는데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확 올라갔어요. 어머님, 그리고요. 김장 도와달라고 막 부려먹지 마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다고요. 부려먹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주일에 나흘, 하루 9시간씩 손주를 봐주는 저한테 3시간 도와달라는 게 부려먹는 거라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너희 애들을. 아무튼 저 안 돼요. 바빠서요. 그럼 끊을게요. 며느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부려먹는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물었죠. 무슨 일이야? 며느리한테 전화했어? 저는 남편한테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부려먹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애들을 일주일에 나흘씩 봐주는데. 남편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죠. 맞아요. 나는 일주일에 36시간씩 손주들 봐주잖아. 그런데 3시간 도와달라는 게 부려먹는 거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2년 넘게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하단 말 한 번 제대로 못 들었던 것. 오히려 사사건건 불평만 들었던 것. 제 돈으로 간식 사주고 밥 해주고 옷까지 사줬던 것. 몸이 아파도 참고 손주들 봐줬던 것. 그 모든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게 너무 억울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 시간은 소중하지 않은 건가? 나는 그냥 며느리네 무료 보육 도우미인가?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호락호락하게 당해왔다는 걸. 며느리가 저를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 건 결국 제 자신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제 인생도 소중하고 제 시간도 가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한테 문자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며느리야, 어제 통화 후 생각을 많이 해봤어. 나도 내 시간이 소중하니 다음 주부터 손주 돌봄은 그만두려고 해.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죠. 1시간쯤 지나서 며느리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네. 딱 한 글자였어요. 저는 그 짧은 답장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진담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인 거였죠. 좋아. 월요일에 보자.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말 동안 저는 김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동네 반상회에서 알게 된 아주머니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김장 품앗이 할 건데 나도 끼워줄래? 아주머니들은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그럼요, 언니. 우리 토요일에 모여서 함께 하기로 했는데 오세요. 저는 토요일에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다들 손이 빨라서 금방 끝났어요. 일하면서도 수다 떨고 웃으니까 훨씬 즐거웠죠. 며느리네 김치는 당연히 따로 담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집 김치만 담가서 집에 가져왔어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9시가 되어도 며느리네 집으로 가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저는 울리는 핸드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화면에 떴죠. 1번, 2번, 3번. 벨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왜 안 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자 보냈잖아. 나도 내일 좀 하려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죠. 문자 그대로야. 손주 돌봄은 이제 그만하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설마 진심이세요? 농담이시죠? 아니, 진심이야. 너도 주말에 쉬고 싶다고 했잖아. 나도 평일에 좀 쉬고 싶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님,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저 지금 출근해야 하는데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미안하지만 나는 오늘부터 안 갈 거야.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 진짜 곤란한데요. 며느리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곤란한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토요일에 3시간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넌 어땠니?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좀 피곤해서. 나도 피곤해. 일주일에 나흘씩, 하루에 9시간씩 애들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억눌렀죠.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안 오시면 어떡해요? 저 회사 가야 한다고요.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 사정만 얘기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회사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해. 나는 더 이상 못 봐줘. 어머님, 며느리가 뭐라 말하려는 순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이 옆에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당신 결정 나는 정말 지지해. 남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손주들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끌려다닐 순 없어. 오전 내내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10통도 넘게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 왔죠. 어머님,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 진짜 큰일 났어요.
회사에 반찬했어요. 어머님, 우리 얘기 좀 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 답장하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점심때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와이프가 난리야. 아들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2년 넘게 애들 봐줬잖아. 그건 알지. 근데 갑자기 이러면 우리가 너무 곤란한데.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곤란한 건 나도 똑같았어. 토요일에 3시간만 김장 도와달라고 했을 때 너희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그건 와이프가 좀 피곤했나 봐. 말을 좀 심하게 했나?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말을 심하게 한 정도가 아니야. 나한테 부려먹지 말라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와이프한테 잘 말할게. 그러니까 제발 애들만. 아니야. 나는 결정했어. 더 이상은 못 봐줘. 엄마, 그럼 우리 어떡해? 애들 맡길 데가 없는데. 아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도 이제 지쳤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한테까지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언제부터 내 시간을 이렇게 당연하게 내어줬을까? 왜 감사하단 말 한마디 듣지 못하면서도 계속 참았을까? 돌이켜보니 제 자신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6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36시간씩 손주를 돌봤습니다.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무릎 시린 것도 참고 제 돈으로 간식 사주고 밥 해주고 그런데 돌아온 건 당연하단 태도와 불평뿐이었죠.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심지어 제 자신한테도요. 아니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 시간도 소중하고 내 노력도 인정받아야 해.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저한테 물었어요. 괜찮아? 후회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해.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 당신 잘못 없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귀여운 웃음소리, 제품에 안기던 따뜻한 감촉. 그리운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손주들은 사랑하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물러서면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다짐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알람도 맞추지 않았죠. 일주일에 나흘씩 아침 일찍 일어나던 습관에서 벗어나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남편과 여유롭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남편이 물었죠. 글쎄, 그냥 집에서 쉬려고. 밀린 드라마나 봐야겠어. 2년 만에 처음으로 평일 낮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 됐습니다. 오전 9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이번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오늘도 정말 안 오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제 말했잖아. 어머님, 제가 어제 회사에 반찬했어요. 오늘도 또 쉬면 안 되는데. 며느리가 말했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 어린이집이든 돌봄 선생님이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있고 돌봄 선생님도 구하기 힘들어요. 며느리가 하소연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희가 미리 생각했어야지.
나도 언제까지 애들 봐줄 수 없다는 걸. 어머님, 그럼 일주일만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며느리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죠. 안 돼. 일주일 주면 또 한 달 달라고 할 거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어머님, 그리고 며느리야. 내가 토요일에 나한테 한 말 기억나니? 부려먹지 말라고 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할 말을 잃은 게 느껴졌어요. 그건 제가 말을 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제야 사과가 나오네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사과는 고맙지만 내 결정은 변함없어. 그럼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가 뭐라 말하려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오전 10시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와이프가 회사 조퇴했어. 애들 때문에 계속 이러면 와이프 회사에서 안 좋게 볼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도 결국 며느리 걱정만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럼 내가 회사 쉬고 애들 봐. 엄마는 이제 못해. 아들한테서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평일 낮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이렇게 여유롭게 TV를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손주들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쯤 점심 먹을 시간인데 큰애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줄걸. 그런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이제 내일이 아니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며느리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어린이집은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해요. 시간제 돌봄 선생님은 구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시간당 2만 원이래요. 하루에 9시간이면 18만 원이고 일주일에 나흘이면 72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저는 문자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준 일의 가치가 그 정도였다니. 한 달에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저는 2년 넘게 그 정도 가치의 일을 무료로 해준 셈이었죠. 하지만 감사하단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그 비용이 내가 그동안 해준 일의 가치야. 이제야 알겠니? 며느리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에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거실로 들였어요. 남편도 함께 앉았죠. 엄마, 이번 주 정말 힘들었어. 와이프는 이틀 반차에 이틀 조퇴했고 나도 하루 쉬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 고마워, 엄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고맙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와이프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아들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희 무료 보육 도우미가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시간이 소중해. 알아, 엄마. 진짜로 이젠 알겠어. 아들이 거듭 말했죠. 그런데 엄마, 그래도 손주들은 어떡해?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 아들이 손주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단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은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별개야. 엄마, 제발. 아들이 애원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내 결정은 변함없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아들은 1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결국 아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대하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당신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됐어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며느리네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월요일 오후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한계예요. 이번 주도 또 회사 조퇴하고 반찬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저는 냉정하게 물었죠. 네. 어린이집 알아봤는데 대기가 30명이 넘어요. 빨라도 2달은 기다려야 한대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을 이어갔죠. 시간제 돌봄 선생님 겨우 구했는데 시간당 2만 원이에요. 하루 9시간이면 18만 원이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나흘이면 72만 원, 한 달이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제야 제가 해준 일의 가치를 깨달은 거였죠. 그 정도 비용이면 우리 생활비를 반으로 줄여야 해요. 아니면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하고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며느리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2년 넘게 일주일에 나흘씩 애들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지금 곤란하니까 하는 사과 같았거든요. 사과는 받아들일게. 근데 손주 돌봄은 다시 시작 안 할 거야. 어머님, 그럼 저희 정말 어떡해요?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상사한테 찍혔어요. 며느리가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이제 내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야.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는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었어요. 화요일 아침에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어제 상사한테 혼났어. 이번 달에만 벌써 조퇴 3번에 반차 2번이래. 프로젝트 진행도 차질 생기고 이러다 승진물 건너갔어. 저는 문자를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결정을 바꿀 순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회사 쉬고 애들 봐.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어요. 아들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이번 주에 하루 쉬었어. 나까지 자꾸 쉬면 안 돼. 엄마, 우리 진짜 막다른 골목이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주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애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며느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목요일 오후에 아들이 또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들였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앉아. 저는 소파를 가리켰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김장 때 너무 심하게 말했죠. 그래, 심했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려먹지 말라는 말 정말 상처받으셨죠? 죄송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니? 그때 내가 한 말은 이미 내 가슴에 박혔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와이프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이번 주를 엄마 없이 보내면서 처절하게 깨달았대. 엄마가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힘들어서 깨달았다고? 그럼 편하면 또 잊어버리겠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일주일에 나흘씩 하루 9시간씩 애들 봐주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며느리가 말했죠. 지난주에 제가 직접 애들 돌봐봤어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놀아주고 재우고 저녁 되면 녹초가 됐어요. 며느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걸 어머님이 2년 넘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감사하단 말 한마디 못 들으시면서 제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 둘 다 반성했어. 엄마 도움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미안해. 저는 한참을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반성은 고맙지만 내 대답은 똑같아. 제가 말했죠. 어머님,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싶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싶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요. 월요일, 화요일만 봐주세요. 며느리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틀 봐주면 또 사흘, 나흘이 될 거야. 나는 이미 경험했어. 어머님, 제발이요. 저 정말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그만둬. 그건 내 선택이야.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정말 안 되겠어?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안 돼.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앉아서 설득했지만 저는 끝내 거절했어요. 결국 며느리와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아? 마음 안 아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 하지만 참을 수 있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또 똑같아질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 나도 당신 편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며느리한테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아들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죠.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매일 애원하는 전화를 받는 것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화요일 아침 저는 정말로 등산 동호회에 등록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네요? 동호회 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좋아요. 우리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근처 산 오르거든요. 편하게 오세요. 회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등산을 했어요. 동네 뒷산이었지만 오르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머니들과 수다 떨며 걷는 게 즐거웠죠. 저는 손주 돌봄에서 해방됐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다들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나도 작년까지 손주 봐줬는데 올해부터 끊었어요. 어머, 나도. 며느리가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손주 사랑하지만 우리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등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서예 강좌였습니다.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거였죠.
붓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고 글씨를 썼어요. 삐뚤빼뚤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집중해서 글씨를 쓰다 보니 잡념이 사라졌어요. 손주들 생각도 며느리 생각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작년부터 다녔어요. 네, 오늘 첫 수업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예 정말 좋아요.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등산, 수요일은 서예. 남은 요일들은 집에서 여유롭게 보냈어요. 밀린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고 남편이랑 산책도 다녔죠. 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시간을 가진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3주쯤 지났을 때였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응, 무슨 일이니? 와이프가 회사 그만뒀어.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돌봄비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 와이프 월급의 대부분이 돌봄비로 나갔거든. 아들이 설명했죠. 그럼 이제 며느리가 집에서 애들 키우겠네. 응, 어쩔 수 없었어. 아들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알겠니?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큰 일을 해줬는지. 알아, 엄마. 정말 미안해.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와이프도 이제 애들 직접 키우면서 엄마가 얼마나 큰 일을 했었는지 알게 됐다고 해. 그래.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래도 손주들 보고 싶으시죠? 우리 주말에 한번 놀러 갈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손주들은 보고 싶네. 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 주 일요일 아들 가족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손주들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꼭 안아줬어요. 정말 오래간만이었죠. 며느리는 저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 밑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고 머리도 대충 묶은 것 같았죠. 들어와. 저는 가족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요즘 애들 키우면서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이 이걸 2년 넘게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애들 밥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고 저녁 되면 완전 녹초예요. 그래, 힘들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일주일에 나흘씩이나 해주신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주말에 이렇게 가끔 놀러 오는 건 환영이야. 손주들 얼굴 보는 건 좋으니까. 제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날 오후 가족들이 돌아간 뒤 남편이 물었어요. 마음 안 흔들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확실해. 이게 맞는 거야. 며느리는 그 후로도 가끔 저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님, 육아 상담 좀 할게요. 큰애가 밥을 안 먹는데 어떡하죠? 저는 친절하게 조언해줬습니다. 하지만 직접 돌봄은 절대 제게 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파트타임 일자리 구했어요. 오전에만 일하는 거예요. 애들은 오전엔 놀이방 보내고 오후엔 제가 직접 키우려고요. 며느리가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은 거였죠. 잘했네. 수고해.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제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친구들도 생기고
서의 실력도 늘었죠. 무엇보다 제 시간을 온전히 저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어느 날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게 느껴졌거든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제가 손주 돌봄을 그만두고 나니 오히려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고 말했죠. 어머님, 김치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육아 조언 감사드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결국 제가 선을 그은 게 잘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결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무례한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일주일에 나흘씩 손주를 돌보고 있었을 거예요. 감사하단 말도 듣지 못한 채 제 시간과 건강을 희생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 결정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손주들도 가끔 보고 제 취미 생활도 즐기고 남편과의 시간도 충분히 가져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죠. 65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육아의 어려움을 직접 겪으며 철이 들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키우는 게 쉽지 않지만 며느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다고 토로하지만 저는 그냥 들어주기만 해요. 직접 나서서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게 제가 정한 선이거든요. 아들도 퇴근 후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한다고 해요. 오히려 가족이 더 돈독해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모든 게 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는 제가 해준 일의 가치를 깨달았고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죠. 그리고 손주들도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으니까요. 지난주 서예 수업에서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붓으로 한 획 그 글씨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없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손주 돌봄도 좋고 가족을 위한 희생도 아름답지만 그 전에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때로는 용기 있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저처럼요.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고 결국은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 될 거예요.